자, 지금부터 2027학년도 대비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팀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알찬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설명회의 경우에는 자, 먼저 현행시험 제도 안내부터 시작을 해서 직전시험 기출문제죠. 자, 2025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 2026년 자,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팀 연간 커리큘럼과 자, 운영하는 제도,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자, 임용시험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첫 번째 현행시험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 교원 자격증 2급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3급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교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1차 시험부터 한번 보시면 자, 제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서답형 유형으로 치러집니다. 자, 교육학과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묻는 시험인데요. 자, 밑에 배점을 한번 보시면 자,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자, 전공 A 같은 경우는 40점, 전공 B도 4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1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서답형 유형으로 치러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2차 시험도 한번 보시죠. 자, 제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게 지도안 작성 지역, 비지도안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지도안 작성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안 작성 시험을 포함해서 수업 실현과 개별 면접으로 2차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비지도안 지역 같은 경우는 지도안 작성 시험이 없죠. 자, 대신에 수업 실현과 자, 개별 면접으로 2차 시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 수업 실현, 수업 설계 역량, 개별 면접으로 2차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각 지역별 수업 실현과 면접 시간 및 자, 배점을 꼭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먼저 현행시험 제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직전시험 기출문제죠. 자, 2025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학습 방향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자, 국어 교육론부터 한번 보시면 자,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부터 시작을 해서 작문 이론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자, 면담,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회상법, 그리고 나서 필자의 주체성, 그리고 나서 요약하기가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 연결 표현과 화자의 공신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국어 교육론 같은 경우는 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봤을 때 자, 국어 교육론의 경우에는 자,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이론서 내용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자, 그리고 나서 지문 적용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가령 앞에서 보셨듯이 자, 요 면담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중요도 평정을 활용한 요약하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 적용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죠? 따라서 지문 적용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을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본다면 자, 이론서 내용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또 지문 적용 연습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죠. 그죠? 자, 먼저 2025년 직전시험이었습니다. 2025년 자, 국어교육론 기출문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험 대비 방법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교육론을 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5년 현대문법, 중세문법 자, 기출 목록을 한번 보시면 자, 주어의 선택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미역의 개념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이어의 발생 원인, 단어의 변화, 그리고 나서 선어말어미 더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더의 쓰임을 물어봤고 그리고 나서 반모음 이첨과 기억 약화의 자, 의문론적 환경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장음화, 단음화,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까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님들. 자, 문법도 요렇게 교육론과 마찬가지로 7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자, 비교적 체감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기입형이 좀 난해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입형이 난해하게 출제가 되면서, 자, 비교적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문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법도 역시 이론서 내용 위주로 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암기형 문제보다는 대체로 지문 적용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암기를 해서 쓰기보다는 자,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지문에 적용해서 답을 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시험을 한번 대비를 해본다면 자,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론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자, 숙지한 이론 내용을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직전 시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2025년 자, 문법 기출문제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험 대비까지, 대비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요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자, 직전 시험 기출인 2025년 기출문제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험 대비 방법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자, 내년 2026년 자,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팀 자,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뽑아냈던 학습 방향을 담아서 자,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먼저 자,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을 한번 거시적으로 보시면 자, 먼저 1월부터 6월까지예요. 상반기에는 이론 수업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자, 교육론, 자, 문법, 자, 문학과 관련해서 각 영역별로 먼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7월로 넘어가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상반기에 이론 내용을 학습하고 숙지를 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따라서 7월부터 하반기에는 자,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과 자, 통합 모의고사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자, 8주에서 총 16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거시적으로 보시면은 상반기는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하반기는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각 과목별로 수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국어, 교육론부터 한번 보시죠. 자, 상반기 자, 국어 교육론 강의 같은 경우는 크게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과 4~6월 국어교육론 교육과정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 강의가 구성이 되는데 먼저 이 중에서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반 한번 보시죠. 자,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냐면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 자,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입니다. 자,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은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 개론서, 이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자, 주교재인 국어교육론 이론편과 자, 부교재예요. 자, 무료로 제공이 되는 자, 국어교육론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주교재인 자, 국어교육론 이론편하고 그 다음 자, 부교재입니다. 자, 무료로 제공이 되는 국어교육론 마인드맵 자, 이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보시면은 자, 기출의 온도라는 자, 기출 문제집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기출풀이도 함께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1~3월 국어교육론 이론반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서, 개론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3월이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4월 달로 넘어갑니다. 자, 4~6월 국어교육론 교육과정반이에요.
자, 국어교육론 교육과정반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화법, 독서, 작문, 매체입니다. 매체와 관련해서 자, 교육과정 내용을 총정리하는 과정이다. 총정리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총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자, 이 4.6월 국어교육론 교육과정반에서는 자, 주교재인 국어교육론 교육과정 편과 자, 부교재예요. 자, 역시 무료로 제공이 되는 자, 국어교육론 필수템을 활용해서 자, 교육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엮어서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주교재입니다. 자, 국어교육론 교육과정편과 자, 부교재입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국어교육론 필수템을 활용해서 자, 2022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론 내용도 있을 텐데 자, 이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 안에 있는 학습활동까지 이 필수템 교재를 활용해서 한 번에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이처럼 4.6월 국어교육론, 자, 교육과정반에서는 교육과정, 그리고 나서 이론 내용, 교과서 학습활동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 보시면은, 자,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을 활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기출풀이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국어교육론 상반기 강의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반과 자, 교육과정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법을 보시죠. 자, 상반기 현대 중세 문법 수업을 한번 보시면은 자,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크게 1~3월 문법 이론반과 4.6월 문법 이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먼저 이 중에서 1~3월 문법 이론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 보시죠. 자, 1~3월 문법 이론반 같은 경우는 현대 문법 중에서도 우문론, 형태론, 통설론 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국어 중에서 우문론, 형태론, 통설론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1~3월 문법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자, 주교재인 한국어 문법 총론과 한국어 표준 문법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교재예요. 역시 무료로 제공이 되는 문법 인사이드 교재, 이 교재를 활용해서 자, 현대 문법 중에서도 우문론, 형태론, 통설론 파트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법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진행 방법을 한번 보시죠. 자,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크게 자,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주교재가 있었죠? 자, 주교재인 한국어 문법 총론과 한국어 표준 문법을 활용해서 대표 개론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숙지를 할 거예요. 숙지를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자, 문법 인사이드. 자, 무료로 제공이 되는 자, 문법 인사이드 이 부교재를 활용을 해서 자, 대표 개론서에 언급되지 않은 중요 내용까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크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법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교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주교재입니다. 한국어 문법 총론과 한국어 표준 문법이 주교재예요. 요 주교재는 자,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부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자, 부교재로 자, 문법 인사이드 교재가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활용해서 대표 개론서에 제시되지 않은 중요 내용까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역시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을 활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기출풀이도 함께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1~3월 문법 이론반에서는 먼저 현대 문법 중에서도 우문론, 형태론, 통설론 파트를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은 1~3월이 진행하고 자, 그 다음 4월로 넘어갑니다. 4월 보시죠. 자, 4.6월 자, 문법 이론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냐면은 우선 현대국어 나머지예요. 자, 언어와 국어, 의미론, 활용론 파트를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중세국어죠. 자, 훈민정음, 자, 중세국어,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국어사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4.6월 문법 이론반에서는 현대국어 나머지 부분과 중세국어 부분을 정리를 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4.6월 문법 이론반 같은 경우는 총 11주예요, 선생님들. 자, 11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자, 주교재인 한국어 문법 총론과 역시 부교재예요. 무료로 제공이 되는 문법 인사이드를 활용해서 현대국어 나머지와 중세국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 이론반, 4.6월 문법 이론반도 똑같이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주교재로 한국어 문법 총론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교재를 자, 개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부교재도 한번 보시죠. 부교재를 보시면 자, 무료로 제공이 되는 문법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교재를 활용해서 대표 개론서에 언급되지 않은 중요 내용까지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현대국어 나머지와 자, 중세국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역시 기출문제집이죠. 기출의 온도라는 기출문제집을 활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기출풀이도 함께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상반기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1, 3월 문법 이론반, 4, 6월 문법 이론반 이렇게 해서 자, 상반기에 현대 국어와 자, 중세 국어에 대한 이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상반기를 봤으니까 그 다음 하반기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반기도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앞서 보신 대로 상반기에 이론 내용을 학습을 할 겁니다. 상반기에 이론 내용을 학습을 했다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반기 수업 같은 경우는 자, 7, 8월 문제풀이 반과 9, 11월 자, 모의고사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먼저 7, 8월 문제풀이 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반 보시죠. 자, 보시면 자, 7, 8월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교육론, 문법, 문학, 통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반 명칭을 보시면은 7, 8월 범위예고형 문제풀이반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범위예고형 문제풀이반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리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미리 범위를 안내를 하고 자, 주차별로 문제를 풀면서 적용 연습을 꾸준히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문제풀이반이 진행이 되는데 이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매주 문제지와 해설지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자, 직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배부를 할 예정이고 자, 인강 같은 경우는 매주 배송이 갈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선 7, 8월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9, 11월 모의고사반을 보겠습니다. 통합 모의고사반을 보시죠. 자, 이 통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자, 시험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통합 모의고사반도 똑같이 교육론, 문법, 문학, 통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역시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서 문제풀이반과 마찬가지로 이 통합 모의고사반도 매주 문제지와 해설지가 무료로 제공이 돼요. 자, 직강은 현장에서 배부를 할 거고 인강은 역시 매주 배송이 갈 겁니다.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통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는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주 과정이 끝이 나면은 이제 파이널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교육론 파이널 특강, 문법 파이널 특강에서 파이널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 통합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할 때 총 3회의 성적 통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성적 통계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자, 개인 성적 통계지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 성적 통계지를 제공을 받아 보시면은 개인의 위치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개인 성적 통계지 샘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바로 개인 성적 통계지인데요. 자, 개인 성적 통계지를 받아 보시면은 자, 교육론, 문법, 문학 각 영역별로 개인 점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개인 총점과 전체 상위 퍼센트 그리고 나서 내가 보완해야 할 문항이 무엇인지 그런 보완해야 할 문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을 보시면은 이제 자, 각 문항별이에요. 각 문항별로 내 점수와 자, 문항별 평균 점수가 비교된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여기 선 그래프도 있습니다. 선 그래프를 보면서 나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복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적 통계지가 제공이 됩니다. 자, 따라서 성적 통계지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합 모의고사반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커리큘럼을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이처럼 상반기 강의에서는 자, 각 영역별로 교육론, 문법, 문학 각 영역별로 먼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학습했던 이론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 강의는 자, 문제풀이반과 통합 모의고사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2026년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영 제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자, 저희 윤희재 황건우 전공국어 팀에서는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란 무엇이냐면, 자, 수업을 밀리지 않고 잘 수강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매주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복습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제도예요. 즉, 일종의 쪽지 시험을 보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인데, 이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 같은 경우는 수업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자, 6개월 동안 자,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자, 홈페이지에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 5시에 자택에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참여 방법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 자, 먼저 수업을 듣고 자, 강의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업을 듣고 강의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7시입니다. 17시에 홈페이지에 문제가 올라갈 겁니다. 자, 업로드된 문제를 자,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또 업로드된 답안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답안지를 보시면서 자가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채점을 해보시고 틀린 문항이 있다면 틀린 문항을 체크를 해주시고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님들? 수업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부분을 복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의 복습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 같은 경우는 자, 이 제도를 통해서 나의 복습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나중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에 운영하는 자, 주간 내공 다지기 제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2027학년도 대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즉 학습 방법이에요. 즉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4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4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학습을 하실 때, 시험 대비를 하실 때 교육과정을 좀 충실히 이해하고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국어 교육론의 경우 교육과정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가령 2015 개정교육과정에요. 담화관습, 장문관습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19학년도 시험에서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교육과정 내용을 숙지를 했다면 이 부분을 쉽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키워드를 뽑고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즉 국어 교육론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론서예요. 개론서, 이론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개론서, 이론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즘 같은 경우 특정 개론서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론하고 문법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개론서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론서, 이론서 내용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가령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 교육론을 보시면은 자, 독서 행위와 관련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2019학년도 시험에서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특정 개론서 내용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개론서, 이론서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뽑고 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님들? 자, 두 번째, 개론서, 이론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님들? 자,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자,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분석을 통해서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이 무엇이고 또 반복 출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출 분석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전 기출에서 반복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2011학년도에 토론과 관련해서 입증의 부담과 관련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4학년도에 그대로 반복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하셨다면은 이 부분도 쉽게 채울 수 있는 문제였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전 기출 문제가 그대로 반복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도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학습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자, 준비하기가 매우 힘든 시험입니다. 그죠? 자, 공부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과의 경쟁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 시험을 대비를 한번 해본다면 교원 입영 시험을 대비를 해본다면은 당분간은 각종 휴가나 나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반납을 하시고 자,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세워서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학습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나와의 경쟁이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자,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1년을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을 세워서 주체적으로 실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네 번째였습니다. 학습 계획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가 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오늘 설명회에서 준비한 내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자,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설명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2026년 1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자,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하 10도예요. 수험생의 시작은 추위로 시작합니다. 2027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6년을 우리가 같이 보내게 되겠죠. 그 문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 잠시 아주 그냥 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길게 막 지지부진하게 이게 하면은 귀에도 안 들어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도 여러분들 별로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부딪혀서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가 깨지고 일어서고 이러기 전까지는 사실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100번 막 목청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뭐 귀에 그렇게 막 쏙쏙 박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그 도입 부분에 인트로 부분에 잠깐 우화? 1화?
알레고리? 이런 걸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촬영을 하는 게 12월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같이 하겠죠. 제가 1년 동안 겪어서 되게 생각해도 되게 이게, 신기한 경험이다. 라는 거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2년 반? 3년 전에 왼쪽 무릎을 다쳤어요. 이때까지 수업을 어떻게든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릎이 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무릎을 다친 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화였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서서히 노화가 돼가는 중에 제가 그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왼쪽 무릎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정말 온갖 주사 다 맞아보고 그래도 이게 완전하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죠. 지금부터 한 15개월 전? 그때 의사가 여러분들 마취 통증학과 이런 데는 발 디디면 돈이야. 어쨌든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다 비보험이에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온갖 주사를 다 맞았는데도 깨끗하게 안 낫고 계단 내려갈 때 굉장히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같은 자세로 그리고 다리를 쫙 펴고 있으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다리를 쭉 펴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 편하게. 근데 다리를 쭉 펴고 자지를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약간 굽혀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펴고 있는 게 제일 안 좋았어. 근데 의사가 이제 살살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다리 운동을 좀 하시라고. 근데 또 열심히 찾아봤죠. 의사들은 바쁘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뭐 열심히 찾아봤더니 실내 자전거 타는 게 무릎 아픈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 1월 1일 1월 1일은 안 갔겠지. 한 1월 2일 날 헬스클럽에 가서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내 자전거를 탔어요. 중간에 사흘 안 탔는데 그 사흘은 왜 안 탔냐면은 남산 한 바퀴 뛰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꼬심에 의하여 어쨌든 그럼 매일 탔다고 쳐도 되겠죠. 자전거 안 타는 나는 남산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자전거를 타면은 무릎에 좋더라고 타는데 개뿔 좋아. 더 아파. 유튜브에서 이제 각종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원래 자전거를 처음에 타면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좀 아프대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자고 일어나 보래요. 자고 일어나서 더 아픈지 아니면은 원래대로 아픈지. 자전거를 타면은 무릎이 좀 더 아픈데 하루 자고 일어나서 원래만큼 아픈지 아니면은 어제 타서 더 아픈 만큼 아픈지를 판단해서 원래대로 아프면 그냥 타는 거래요. 그냥. 더 나빠지면은 장기적으로 타서 더 나빠지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만 자전거 탔을 때 순간적으로 아픈 거고 자고 일어났을 때 원상복귀면은 아이씨 그냥 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탔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여러분들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공부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뭐 헬스클럽이 실내에 있으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이 없지만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구정날, 설날까지도. 생일날도 뭐 또 수업하는 날도 수업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가서 탔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 타고 나면 아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1월달부터 쉬지 않고 타가지고 좀 괜찮아지는데 진짜?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 더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5월. 여러분들 내가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만약에 어린이날 5월 5일까지라면은 하나도 무릎이 낫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나면 더 욱신거리는데 그래도 탔어요. 이젠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주사는 이미 다 맞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탔어요. 아파도. 의사들이 길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레그프레스 조금 하고 실내 자전거가 제일 좋대요. 5월달쯤 됐을 때 진짜 좀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긴 한데 아프진 않아요. 그 정도 5월달이. 지금 완전 멀쩡하잖아요. 뛰어다녀.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렇더라고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 너무너무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이걸 듣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공부 시작해서 얼른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에요. 아, 짜증이 나면 뭐하고 화가 나면 뭐하겠어요. 그냥 해야지. 정말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쉬운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무릎 치료를 하면서 정말 그 자전거 하루에 50분씩 타면서 50분 심지어 처음에 무릎이 아파서 30분씩 탔어요. 그러다 좀 괜찮아지고 50분. 50분 너무 지루하잖아요. 여러분들 합창, 베토벤 합창 4악장이 25분이에요. 그거 2번 들으면 돼. 그게 굉장히 좀 베토벤 합창 4악장이 되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곡이잖아요. 그거 맨날 그 연말에 트는 음악. 게다가 여러분들 그 음악 자체도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다음에 창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위대성을 상상하면서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아, 장어바다 그러면서 베토벤 합창은 한 번 들을 때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걸 2번 들으면 여러분들 자전거가 다 타는 거고 오늘은 별로 장엄하고 싶지 않아. 그럼 비발디 4개를 들어. 그 전곡을 들으면 40분이에요. 그 나머지 10분은 유튜브를 봐. 정형외과 유튜브를. 아, 그러면 못해.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제가 합창을 듣고 4개를 들었던 것처럼 공부할 때도 뭔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지루함과 그 고단함과 각종 108번뇌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들 다를 거예요. 뭐 껌을 씹든 사탕을 먹든 정적을 유지하든 정기적인 소음을 듣든 본인마다 다르겠지만은 공부하는 과정이나 난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내가 무릎을 갖다가 치료를 하면서 그걸 촬영할 때 앉아서 했어요. 서서 하면 무릎을 쫙 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교실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서서 하는데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짜증이 오나 여러분들 화가 나나 108번뇌가 되살아 일어나나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차분하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됩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 법이라는 건 없어요.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할 수 있는 수험생으로서의 일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가끔가다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질적으로 되게 우수하게 했다라기보다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시간이 여러분들 공부한 시간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이겨내서 이때까지 별 탈 없이 대과 없이 이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그 시간을 뭐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현명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는 터득을 했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이제 중간중간 아마 드릴 거예요. 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제가 개강이 언제더라? 1월 5일이든가? 그렇게 해서 10개월 반, 11개월 정도 여러분들이랑 쭉 같이 갈 겁니다. 그냥 지금 뭐라고 여러분들 보러 가만히 솔로 깨어낸다고 해봤자 여러분들 귀에 뭐 들어가겠어요? 그냥 믿고 쫓아오시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단 지금까지 공부를 막 너무 열심히 2번, 3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하게 됐어. 그런 분들은 지금 이걸 듣잖아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미 자기만의 로얄 로드가 생겼을 거야. 지금 수업의 패턴도 알 거고 1년 계획도 알 거고 거기다가 자기 패턴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여러분들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해보자! 이런 분들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요. 자, 2027학년도에 여러분들 임용이 되실 거 아니에요? 발령장을 받아서 교단에 서야 되죠. 2026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육론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문법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문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황건우 선생님 안 듣게 몰래 얘기를 하자면 국어 선생님의 꽃은 문학입니다. 자, 자, 교재 소개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4권 준비하시면 되고, 이 책은 10년 전 책이라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10년 전에는 뭐 표지가 이게 아니었겠지만은 10년 전 책을 갖고 계실 분들도 없을 거고, 뭐 과장을 하면은 아예 어떤 책이든 괜찮아요. 제 책이면. 근데 이게 한 10년 전 책을 진짜 가지고 오신다면은 페이지가 좀 달라요. 페이지 다르면 어때? 작품 이름 보고 찾아 들어가면 되지. 그죠? 이게 문학책은 최근 들어서 개정을 안 했어요. 왜냐, 이 안에 여러분들 각종 문학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다시 찍어서 판권이 달라지면은 인쇄를 새로 내야 돼요. 이게 엄청난 돈이라 책값이 요즘 물가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정을 안 하고, 어차피 수업 시간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프린트가 나가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공부하시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똑같은 책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4권 준비하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 안에 들어가는 지문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인쇄 내는 거 아세요? 문학작품은 여러분들 인쇄를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집도 어느 순간 개정을 안 하고 뒷부분은 프린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해마다 새로 사서 화이팅을 외치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 그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프린트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 별로 상관없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갖고 최근 기출문제만 따로 그 추록 요만한 얇은 책 있죠. 그거를 만들면 되는데, 아주 얇은 책을 내기에도 지금 분량이 좀 덜 돼요. 그래서 아직 추록본을 안 만들고, 뭐 여러분들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위에 올려놓으면 그거 출력하시면 되니까, 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 이제 뭐 옛날 책이어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최근 기출문제는 제가 프린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은요, 이거 고필들 자습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법문학 그냥 올려놨는데, 얘를 왜 올려놨냐면, 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하나는, 그래야지 공부를 좀 편하게 하지. 저는 직강을 안 하잖아요. 직강 안 한다는 말씀 안 드렸나? 교육론하고 문법은 황건우 선생님이 직강을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인강으로 내보내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 직강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교육학 이틀 듣고, 교육론 하루 듣고, 문법 하루 듣고, 아니 저마저 불러내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문학은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직강을 한다고 쳐도 또 인강으로 들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전문 강사로 거듭났습니다. 아니 뭐 직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문학은 공부하는 장소를 살짝 좀 고정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이게 카페에서 공부하기, 카페에서 인강 듣기, 이게 좀 불가능해. 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게 고전 문학 들을 때 훨씬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냥 자습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옆에다 펴놓으세요. 나는 직강할 때도 코앞에 있는 사람도 다 펴놓으라 그랬어. 그냥 쓸데없는 거 필기하지 말고. 남말 뜻 왜 받아 쓰고 있어 지금. 자습서에 엄청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뭐 고전 문학에서 너무너무 자습서가 부실하다든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든가,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공부하기 좋게 해서 드리는데, 이 자습서를 쓸데없는 필기 안 하게 해줘서 참 좋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하나씩은 갖고 계시겠지만은 큰마음 먹고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자습서는 내 눈에 잘 들어오는 편집이 왕이에요. 근데 얘가 좀 그 A4 크기로 나와가지고 좀 보기가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천재교육계?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공부할 때 옆에다 펴놓으시면 쓸데없는 필기 안 해서 정말 좋으실 겁니다.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이런 거 다. 이거 하나 꼭 갖고 계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요. 자, 교재 안내가 끝났고, 문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어쩌라고. 자, 이번 11월에 봤던 시험 문제를 약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전공국어는 23문제예요. 그 중에 문학은 뭐 지들끼리 약속을 했는지 어쨌는지 9문제입니다. 9문제인데 A형에 4개 있고 B형에 5개 있고 총 9문제인데 기입형이 2개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참 웃겨. 최근 들어서 계속 고전시가가 3문제더라고. 그러니까 2문제면 여러분들 8문제인데 고전시가가 대부분 3문제 나오는 분위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정리를 해놓은 이유는,
저랑 지금부터 11개월 동안 미치게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 9문제를 다 적중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9문제를 다 적중을 시키면 이거 중세로 따지면 마녀지, 화형을 당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여러분들 차분히 보지 않아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대충 보고 지나갑니다. 자, 요 문제가 A형 4번이 고려과요 초연가와 향가 초연가의 차이점이야. 이런 건 공부를 우리가 무지 열심히 해요. 이 문제 보고 되게 반가웠을걸? 시험 문제 푸시는 분들. 야, 나만이 합격이겠구나, 이런 거. 진짜 잘 쓰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A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필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공부를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맞추는 문제. 저런 거는 여러분들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문 적중률도 훌륭하고 문제도 똑같아. 자, 이상의 오감도를 우리가 보통 1호만 보죠. 11호를 누가 봐? 저거는 시험지에서 나도 처음 봐. 정지용이 도굴이라는 시를 썼어? 야, 정지용의 그 많은 시를 냅두고 이런 걸래? 자, 요런 A형 10번 문제 같은 게 뭐냐면요. 문학 공부를 두루두루 해서 시험 시간에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은 그 안에서 자료를 잘 읽고 푸는 문제.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본 사람은 새로운 드라마가 나와도 대충 등장인물 캐릭터 맞추고 결론까지 대충 맞추죠. 소설책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은 새로운 신작이 나와도 엄청 빨리 읽고 플롯이 뭔가 좀 익숙해. 그런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문학을 공부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쉬워요. 지문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이야. 나는 이상도 알고 정지용도 알지만 이상 오감도 11호로 본 적이 없고 도굴이라는 시를 알지도 못해. 어떻게 막 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시간에 떨리면 제발 떨지지 말고 껌 좀 씹으시라고. 그냥 잘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지문은 굉장히 정말 낯설지만 문제는 오히려 쉬워집니다. 이런 거는 문학을 공부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문제. 이게 A 스타일, 이게 B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너무너무 평소에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평소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문을 도저히 알아낼 수는 없는 문제지만 잘 읽어보면 아, 이런 걸 묻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푸는 문제. B 스타일. 폐강냉. 평소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A 스타일. 얘 B 스타일.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 이거 진심인가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 옛날 얘기 읽고 지가 푸는 문제예요. 얘 A 스타일, 이거 B 스타일. 보리타작? A 스타일. 이거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얘도 A 스타일. 사서시죠. 댁들의 동난지사오 현학적인 태도 그래갖고 개전 얘기 맨날 하죠. 대화체 문학 그래갖고. 댁들의 동난지사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황후 그 무엇이나 외치냐 이런. 시어머니 며느리 미어 벽바닥을 구르지 마 어쩌고 저쩌고. A 스타일, A 스타일, A 스타일. 지금까지 B 스타일 2개였죠 그러면은. 황동규, 기양지 이거 제가 올해 수업 안 했습니다. 근데 기양지는 이번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 쟤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기양지 이 시는 정말 너무너무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로 해석해보자 라 그래서 시험 문제 안에서 뭔가 좀 좁혀주는 문제. 이런 거 C 스타일로 둬야 되겠다. 지금까지 A 스타일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가 평소에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맞출 수 있는 문제. B 스타일은 그 자리에서 지문 보고 맞추는 문제. 이거는 다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 푸는 문제. 황동재, 기양지는 굉장히 유명한 시긴 한데 제가 올해는 수업을 안 했어요. 몇 년 전에는 황동규, 기양지 1하고 2하고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 요게 C 스타일. 가리봉동 얘도 우리가 모의고사반에서 수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욕실 타일 고쳐주는 사람 얘기. 얘요. 완전 여러분들 화영도 완판 83장본 저게 적벽가. 평소에 공부 우리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 지금까지 똑같이. 군사들이 서러워하는 이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거 A 스타일. 근데 여러분들 이번 11문제 딱 봤을 때 11문제란다. 9문제 봤을 때 제가 지금 A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거 그것만 다 4점, 2점 받았어도 되게 잘 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A 스타일을 다 맞출 정도로 11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지금 B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것도 4점 중에 2점, 2.5점, 3점 맞아요. 다른 사람들 빵점 맞고 1점 맞을 때. 문학은 만점이 없습니다. 옛날에 객관식 시험 칠 때도 문학은 만점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해마다 조사하잖아요. 객관식 때는 조사 많이 했어요. 만점 받는 사람이 있냐고. 제보 바란다고. 딱 한 명 있었어. 객관식 때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서술형이고 기입형 시대에 문학 만점은 여러분들 진짜 흔치 않아요. 이제 교육로 문법, 이거 황고른 선생님이 수업하고 뭐 남이 수업하는 거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제가 했으니까 교육론 만점 많아요. 문법 만점 많습니다. 문학 만점은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작성 방법이 여러 개고 되게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많고, 또한 그 정지형 도굴 문제 그런 거 보면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라는 문제도 있어요. 거기서 주된 이미지를 쓰라고 했을 때 주된 이미지 뭐 이거 시각으로 쓰라는 거야. 저기서 대상을 찾으라는 거야. 작성 방법 자체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모든 작성 방법의 조건을 갖다가 다 맞출 수가 없어서 문학은 여러분들 만점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만점 받지 않으면 자기가 합격이 돼도 포기하고, 저는 완벽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만점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겠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합격하면 되지. 그리고 수석 합격하면 되지. 꼭 만점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A 스타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와중에 B 스타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거죠. 아이고 믿고 쫓아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워낙 잘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몇 갠데요. 문학 수업한 지 제가 몇 년이 됐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학 공부를 해서 대학교도 지금 국문과를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사 생활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학 수업을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좀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이제 문학만 하니까 체력이 그렇게 딸리지도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요즘에 수업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료도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 문학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유 여러분들, 내가 내 입으로 그러기도 좀 그렇지만 나이가 있으니 당연히 연륜이 있겠지. 자, 이제 봅시다요. 7, 8, 9, 10월은 문제 푸는 달이고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문학작품 분석을 해요. 자, 6개월 동안 여러분들 1, 2, 3월 현대시 수업합니다. 4, 5, 6월 현대소설 수업합니다. 고전시가하고 고전산문은 수업 언제 해? 안 해. 못해요. 오래 안 한다는 얘기고, 1, 2, 3월에 제가 현대시에서 작품을 골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 그날 숙제가 나갑니다. 고전시가 보강을 그 주에 같이 보셔야 돼요. 1년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그 고전시가 고전산문 수업은 언제 거냐? 작년 거. 현대시 현대소설은 올해 수업.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고전시하고 고전산문 수업하고 계속해서 보강으로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나갔겠죠. 내년에는요. 여러분들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업할 때는 다시 고전시가 고전산문 수업하고 보강으로 올해 걸 드리겠죠. 그러면서 수업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기출문제 성향에 맞춰서 또 기출문제 같이 풀면서 수업을 계속 바꿔 나가는 건데,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어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여러분들 6개월 동안에 제가 새로운 수업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수업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문제 만드는데 제가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아이씨, 이거 재작년인가 한 번 했다가 나 정말 순직할 뻔했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6개월 동안 이거 내 파트를 다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살신 성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수업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거의 5일을 써요. 그리고 수업 하루 하고 문제 만들 시간이 없어. 자, 올해는 현대문학을 수업하고 고전문학은 보강으로 계속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강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 제공을 해드려요. 고전문학 이제 그 보강을 어떻게 들으실 건지 어쨌든 계획까지 다 드리게 되십니다. 오늘 그거 드릴 필요 없잖아요.
개강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좀 넉넉해야지.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분석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따로 만들어서 돈 받아서 팔고 뭐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해당 문학작품이 걸리면 수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교재 아까 말씀드렸고 믿고 쫓아오시면 돼요. 자, 준비해야 될 교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2, 3월은 현대시 준비하시고 보강 들으려면은 고전시가 준비하셔야 되고 4, 5, 6월 달에는 현대소설 우리 계속 공부할 거고 보강으로 고전 산문 들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 책 있어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황보론 선생님한테 이미 들으셨죠? 요 설명회가 여러분들 교육론, 문법, 문학어 여러분들 듣게 돼 있지 않나? 자, 문학 기출문제집 옛날 겁니다. 자, 2023학년도 거부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제공을 한다는데 선생님 2022학년도 것도 좀 주세요. 2021학년도부터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눈물 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2021학년도부터 드릴 걸. 요건 참고요. 이거 꼭 해법 아니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자료 만들고 그럴 때 뭐 해법이든 뭐든 다 참고해서 만들고 여러분들이 옆에 하나 펴놓고 수업을 들으면 되게 좋다 싶은 것 중에서 제가 예를 든 거지 그냥 자기 동생 거 그냥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중고상에서 산 거 아무거나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월별 수업 계획 에이 뭐 이런 거를 이거는 아까 큰 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야 공부 되게 많이 하는 거죠. 1월 달에 1920년대 30년대 현대시를 다 본대. 2월 달에 30년대 40년대 현대시를 다 본대. 3월 달에 40년대 이후 현대시를 다 본대. 이게 말이 되는 수업이에요? 이게 돼요. 한 편당 15분, 20분으로 그냥 쫙 나가는 거야. 어떤 날은 하루에 막 10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되게 요약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핵심을 봐야 되는 건데 문학 수업의 특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지루한 거? 지루하지는 않아요. 그냥 라디오 극장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0년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 40년대는 시가 좀 덜하고 그 이후 것들 적절히 챙겨가지고 보실 거고 자 1월 달에 여러분들 저기 고대가요 공무도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기체가까지 간대잖아. 굉장한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통 아침 8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서 1시 반, 한 2시까지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 수업만 일주일에 5시간이라고 쳐. 그럼 보강도 5시간 들어야 되거든요. 10시간 수업을 들어야 돼, 문학을.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다 하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뒤로 가면 누적해서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잔소리 좀 할게요. 지금은 대충의 틀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시간들입니다. 4월, 6월 달은 현대소설 30년대까지, 60년대까지, 70년대 이후 보고 고전 산문은 또 여러분들 저 설화부터 조선 후기 소설까지 볼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난 싸움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싸움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그러면 여러분들 경기체가 고려가요. 이 정도만 시험 범위일 수 있잖아요. 아유 이건 여러분들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네 파트를 갖다가 11개월도 아니고 6개월 동안에 지금 다 공부를 하고 4개월 동안 문제 풀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 저런 적중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끼리의 머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문학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할 때도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까지 계획이 돼 있고 자, 빔자료는 샘플러스 자료실에서 출력하고 보충 프린트는 샘플러스 자료실에서 출력하는 얘기를 지금 이것도 어디서 출력하냐고 하도 물어봐가지고 샘플러스 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돼요. 자, 또 뭐 볼 게 있나? 수업 자료.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빔으로 수업을 해요. 딱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만분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만분가가 어떤 건지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교재를 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면 집중력이 안 생겨. 이걸 보고 옛날 얘기 하듯이. 여러분들 드라마 줄거리 볼 때도 글로 드라마 줄거리 보는 것보다 되게 그 입담 좋은 애가 어제 드라마 못 본 거, 내가 한번 놓친 거, 그 줄거리 얘기해 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가죠. 부어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문학작품도 여러분들 옛날 얘기 듣듯이 앉아서 라디오 극장 듣듯이 이걸 보면서 빔자료를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출력한 것도 있고 이걸 보면서 쭉 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걸 이론서에다 별표를 해야 된다. 그럼 책을 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이거 조이가 썼다고 왜 안 돼 있냐? 지웠냐? 만분가 이거 조이가 썼는데 조이라는 사람이 쓸데없이 유식해요. 쓸데없이 유식해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너무 많이 써. 그런 경우는 본문 독해가 안 되거든요. 승질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빔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프린트를 드려요. 조이의 만분가는 원본이 저래. 이렇게 돼 있는데 각종 자습서를 다 동원하고 그래서 낱말 뜻을 밑에다 다 써드려요. 이건 여러분들 아까 그 해법 이런 걸로 여러분들 따질 때가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아까 여러분들 자습서 이딴 거에 비할 수 없이 너무너무 공부하기 쉽게 제가 다시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만분가를 처음 오늘 공부하는 사람도 수업이 끝날 시점이 되면은 머릿속에 만분가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생기면서 그 다음날 내가 취수가 뭐야? 그러면 몰라요. 지만 얘를 보면 문맥상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기억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시험 때까지. 이 빈자료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빔자료 지금 빔자료가 아니라 지금 이건 여러분들 보충 프린트. 보충 프린트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2페이지 정도 드렸네요. 여러분들 낱말 뜻 다 써드리고 옆에 알아보기 좋게 현대어로 풀이해드려요. 현대어로. 현대어 풀이가 머리에 들어가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고 들어가면은요 저 줄거리 다 기억나. 너무너무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벌써 30분? 34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이거 오늘 거 어차피 1월 달에 개강하면은 다시 다 해. 그냥 그때 그냥 쭉쭉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랑 그냥 쭉쭉쭉쭉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럴 때 따라갈 때 그거 있죠. 해가지고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공부나 하자. 그러고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따라가 볼까? 그러고 여러분들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후자여야지. 좀 신나게 따라오세요. 저도 신나게 여러분들 깃발 들고 앞으로 뛰어나갈 테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윤희지 선생님의 무릎 치료 과정이에요. 나 정말 너무너무 짜증났어요. 그리고 공부 다시 하시는 분들 울고 싶죠? 나 진짜 너무 울고 싶더라고. 제가 나이가 이제 젊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무릎을 다쳤을 때 의사가 스쿼시하다 다쳤거든요. 스쿼시장 가시지 마시라고 내가 살살 할게요. 살살. 나중에는 스쿼시채 자기 눈앞에서 가지고 와서 버리라 그랬어요. 의사가. 한 번만 더 치면 진짜 아작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스쿼시채를 의사 앞에서 버리진 않고 시청역 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스쿼시를 시청역 있는 데서 쳤기 때문에. 울지는 않았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 내 청춘이 끝이 났구나. 이제 다시는 스쿼시는 못하고 테니스도 못 치는구나. 탁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구기 종목을 아무것도 못해요. 위로 뛰었다가 아래로 내리는 거, 발로 찍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난 이제 다 살았나? 그냥 이렇게 무릎을 쩔뚝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자연사 하나? 너무 과장인 것 같죠?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랄까? 근데 여러분들 이겨냈다 그러면 되게 웃기죠? 되게 너무 도식적이고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좀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에 50분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내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스쿼시장에 가지는 않아요. 무릎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다른 운동을 찾는 거지 이제. 난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무릎 다치면서. 근데 안 끝났더라고.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서글퍼요. 그 과정이. 공부 다시 하는 사람의 심정이랄까?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의 심정이랄까?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느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만둘 거예요? 아니,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약속합시다. 나도 최대한 깃발 들고 투스텝으로 짠짠짠짠짠짠 튀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신나게 쫓아오세요. 신나게. 이 공부는 여러분들 지치면 끝입니다. 그냥. 한다고 해도 효율이 올라가지 않고 뇌에 들어박히지가 않아요. 신나게 합시다, 여러분들. 자, 곧 개강입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개강이고요. 저는 잠시 여행을 좀 다녀와서 수업 준비를 신나게 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쏙쏙 들어갈 만한 자료를 잘 만들고, 저는 제가 읽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들으지 않아요. 자료를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올릴 때에도 선택적 출력이라고 돼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건 모니터로 한번 보고 치우든가 출력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꼭 소장하고 싶은 사람은 소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최적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신나게 수업을 할 테니까, 저도 수업 준비할 때 결코 매일 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좋은 기운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공부에 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쫓아오세요. 2026년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자기의 뜻도 이루고 건강하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좀 꽉 찬 하루하루가 되게 인상적이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고 합격도 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